한강에 맨 처음 놓인 다리는 1900년에 경인선 철로로 개통된 한강철교입니다.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경인선이 개통됐는데 처음엔 노량진까지만 운행하다가 1900년에 한강철교가 개통되면서 한강을 건너 경성역까지 완전 개통이 됐지요. 경인선 철도는 미국인 제임스 모스가 1896년에 부설권을 따내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난으로 일본 철도회사에 부설권을 넘겨 결국 일본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운송량이 늘어나자 복선화가 필요해졌고 1912년에 제2철교가 놓였습니다. (1917년 10월) 한강에 또 다른 다리가 준공됐습니다. 이번에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다리였지요. 원래는 모세에게 철도 부설권을 줄 때 한강철교 한쪽에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부설권을 넘겨받은 일본 회사가 공사비를 아낀다며 인도를 빼고 철길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도로교통이 미미하고 개인 차량도 없던 때라 별 불편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새로 인도교가 놓인 곳은 현재의 한강 노삼가와 노량진 사이인데 노들나루가 있던 곳입니다. 정조임금이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화성으로 행차할 때 배를 엮어 부교를 놓았던 곳이 바로 이 노들나루였지요. 강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서 중지도라고 했고 이 섬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다리를 놓았습니다. 남쪽 다리는 한강교라고 하고 북쪽 다리는 한강소교라고 구분하기도 했는데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는 다리라고 해서 흔히 인도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한강대교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치교인 지금과 달리 처음 가설했을 때는 한강철교처럼 트러스트교였네요. 한강철교와 인도교는 1925년 여름에 크게 파손됐다가 복구되면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192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몇 차례 홍수가 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강과 낙동강 일대가 특히 타격이 컸고 이때 두 교량이 크게 부서진 겁니다. 한강철교를 처음 만들 때 노량진 쪽 교각 있는 곳만 강철 구조물로 세우고 용산 쪽은 제방을 쌓아 철로를 놨었는데 을충년 홍수 때 이 제방이 무너져버리자 복구 과정에서 용산 쪽까지 교각을 세우고 높이도 1m 정도 높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한강철교 사진을 보면 홍수 이후에 교각 모양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1944년엔 철교가 하나 더 놓여서 한강철교는 선로 3개가 한 세트인 다리가 됐습니다. 한강인도교는 을충년 홍수 때 중지도 제방이 붕괴되면서 북쪽의 소교가 물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세운 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간 겁니다. 한강 소교를 복구하는 김에 규모를 확장했는데 그래놓고 보니 도중에 도로폭이 달라져 불편했고 한강 이남까지 시가지가 확장되던 때이기도 해서 결국 1936년에 다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아치교가 이때 만든 거지요. 중지도까지만 운행되던 전차선로가 이때 한강 남쪽 노량진까지 연장되었고 영등포와 노량진 일대가 급속도로 도시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 인도교에 사용됐던 철골 구조물은 그대로 옮겨 양수리에 북한강철교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중앙선 열차가 다니는 철로였던 북한강철교는 바로 옆에 양수철교가 새로 놓인 뒤 자전거도로로 역할이 바뀌었지요. 한강철교와 한강인도교는 6.25 때 다시 부서졌는데 북한군이 아니라 국군이 폭파한 거였습니다. 기습적인 남침을 받은 정부가 황급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작전상 폭파를 했다는데 미처 피란을 못 떠난 시민들과 서울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군인들을 남겨둔 채 길을 끊어버려 두고두고 문제가 됐지요. 이후 전선이 다시 서울 이북으로 올라가거나 후퇴하면서 한강을 건너야 할 때는 군용보트를 연결한 부교가 설치됐습니다. 피란민들은 나룻배를 타기도 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서 넘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자 임시로나마 한강다리들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제1철교와 제2철교가 먼저 임시로 복구됐고 제3철교는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57년에 복선철교로 완전 복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은 1, 2철교 사용을 중단한 채 제3철교만 사용했는데 60년대 후반 한강 개발이 시작되면서 제1철교와 제2철교까지 완전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철교가 하나 더 건설돼 지금 모습이 됐지요.
한강인도교도 전쟁 중에 임시로 복구해 사용했는데 제대로 복구 공사를 하기 전 사진을 보면 교량 바닥이 나무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지탱해주는 아치도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한강인도교를 제대로 복구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1월부터였는데 한창 공사 중인 인도교 옆에 배다리가 놓였습니다. 육군 공병대가 설치한 이 부교는 길이가 400m에 폭이 4m를 넘었고 버스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 한강을 넘어다니는 통행량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강인도교는 58년 5월에 완전 복구를 끝내고 다시 개통됐지요. 완전 복구된 한강인도교 위로 전차가 다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철교와 인도교 복구를 마친 뒤 한강에는 새로운 다리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65년에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당산동을 연결하는 제2한강교가 준공됐는데 1한강교는 당연히 한강인도교였지요. 제2한강교에 이어 69년에는 제3한강교가 준공됐고 70년대 들어서는 마포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천호대교, 행주대교, 성수대교가 잇따라 건설됐습니다. 한강의 새 다리들이 건설되는 한편 제1한강교와 제2한강교는 8차로로 확장됐습니다. 기존의 다리 옆에 같은 다리를 하나씩 더 놓는 방식으로 1981년 12월에 두 다리가 확장 준공됐고 이름도 각각 한강대교와 양화대교로 바뀌었습니다. 한강엔 계속해서 다리가 건설됐고 한강대교도 이젠 수많은 한강다리 중 하나가 됐지만 기상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철 한강의 홍수특보는 한강대교의 수위를 기준으로 발령됩니다. 겨울철 한강결빙 역시 한강대교 인근의 수면이 얼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00년 전 사진 속에서 옛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하고 계신 이 장소 어디쯤 아닐까 싶습니다.